술은 인류의 적이다. 우리가 마셔서 없애자. 주당 김작혜입니다. 오늘 제가 한번 달려볼 곳은 서울 서쪽 사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, 합정입니다. 합정이니까 핫플레이스. 이 합정을 고딩 때 밴드 한다고 까칠 때부터 다녔고 인생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술을 자주 먹는 동네 중에 한 군데였는데 보통 버스나 2호선을 타고 왔지 6호선을 타고 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. 더럽게겠네요. 생각해보니까 근 1, 2년간은 아예 온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오늘은 지난번 공덕 우삼이 편에서 같이 먹었던 형 동생이랑 같이 제가 애정하는 맛집 두 군데를 조지러 왔어요. 저 8번 출구 바로 옆 포장마차도 막차에 가서 우동 한 그릇씩에다가 집어먹을 건더기 하나 시켜놓고 소주든 맥주든 각자 알아서 남은 치기를 마저 채워주면 딱 좋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다들 쥐지를 쳐서 못 갔습니다. 사실 옛날에 주차장 같은 공터에다가 노상 포장마차 있고 그러던 때가 더 좋긴 했죠. 실내 금연이 시행되고 나서도 노상포차에서는 담배를 피면서 마실 수 있었으니까. 이렇게 합정역 8번 출구로 나와서 조금만 더 직진하면 오늘의 맛집 마포 소금구이가 나옵니다. 뭐 바로 옆옆에 배감 숯불구이라고 비슷한 집이 또 있긴 했었는데 없어졌네요. 뭐 거기도 한번 가보긴 했었는데 뭐 이 집이랑 비교할 레벨은 아니긴 했습니다. 그냥 평범했어요. 평일 6시 50분에서 7시 살쯤 도착하면 보통 한두 팀 정도 대기하고 들어갑니다. 일단 이렇게 입구 옆에서 연세가 지긋하신 사장님이 초벌을 하고 계시는데 염색을 하셨나? 했더니 사장님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봤었던 그 짬에서 흘러나오는 격렬한 손놀림은 보이지 않네요. 그래도 여전히 노포스러운 내부 분위기에 어울려서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는 충분합니다. 원래는 노부부 두 분이서만 운영을 하셨었는데 알바분도 이제 계시고요. 우리 차례가 돼서 얼른 들어갑니다. 드럼통 안에 쌓인 병뚜껑이 우리를 반겨주네요. 가격은 소금구이 2인에 24,000원, 껍데기 2인에 16,000원으로 절대로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. 사실 이 허름하고 지저분한 매장 컨디션에 비하면 좀 비싸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. 아무튼 예전과 달라진 점은 원래 그냥 딱 껍질 소금구이 2개만 팔았었는데 모든 세트가 생겼네요. 소주 한 병은 공짜로 먹는 셈인데 남자 2명이 와서 소금구이 2개, 껍데기 하나면 딱 1차로 충분하기 때문에 3분 정도까지는 세트 하나에 소주만 더 시켜 먹고 나가서 2차를 가시면 딱 좋을 겁니다. 입구에서 보셨다시피 고기는 초벌을 해서 갖다 주시고요. 물 야채는 셀프입니다. 예전에는 이 since 1995라든지 23년 플러스 2년째 영업 중 같은 안내문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주인분이 바뀌셨다 보니까 가게의 스토리를 좀 더 강조해 두신 것 같아요. 23년은 원래 계시던 노사장님이 운영하시던 기간, 플러스 2년은 지금 이어받은 사장님이 운영 중인 기간이겠죠? 공깃밥이랑 된장국도 원래 없었고 워낙 소스로 번개칠 때 나오던 집이라 예약을 해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 역시 사장님이 바뀌면서 바뀐 부분 같아요. 예전엔 정말 소금구이랑 껍데기 외엔 아무것도 없어서 바로 옆 세븐일레븐에서 햇반이며 김치며 사와서도 먹고 그랬었거든요. 기본 세팅입니다. 숯불이 나왔고요. 잠깐, 이 집이 원래 숯불이었던가? 연탄이었던 것 같은데? 원래 초벌만 숯불로 하고 테이블에서는 연탄으로 구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뭐 숯불이나 연탄불이냐는 호불호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연탄불이 좀 더 여유있게 구울 수 있어서 술 마시고 얘기하면서 느슨하게 굽기엔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간장입니다. 뭘 더 가미했는지는 모르겠고 눈으로 보기에는 청양고추 썰어놓고 후추 뿌린 건데 원래는 껍데기 시켜 갖다 주시는 거지만 저의 주 사용처는 따로 있습니다.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. fut고추, 양파, 마늘입니다. 양파절임, 쌈장, 김치입니다. 일단 한 잔 꺾고 시작할게요. 초벌한 고기가 나왔는데 숯불이라 불이 세기 때문에 반씩 나눠 굽습니다. 뭐 고기는 큼직큼직하고 두껍게 썰어주셔서 남자들이 딱 좋아할 사이즈입니다. 남자들만 크고 두꺼운 걸 좋아하는 건 아니. 야 미친 새끼! 주당 김작혜는 유튜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. 고기가 대충 다 익었습니다. 아름답네요. 간다. 맛있다. 고기가 존나 맛있으니까 얼른 한 잔 꺾고 또 먹습니다. 초벌할 때 소금 간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안 찍어 먹어도 됩니다. 테이블에 소금은 동생이 초행이라 잘 모르고 그냥 뿌려놓은 거예요. 슬슬 고추도 올려줍니다.
제가 뭐 고추 성애자라서 이러는 게 아니, 너는 진짜. 카메라에 신경 쓰느라 오른손에 힘이 풀려서 소금구이 다이빙. 송바지가 사망하였습니다. 빡치니까 한 잔 더. 김치는 뭐 딱 보기에도 직접 담글 집으로 보이지는 않죠? 원래는 없던 거니까 주는 대로 감사하게 먹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간장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게 바로 이 풋고추입니다. 이렇게 간장에 푹 담그다시피 찍어서 자셔보세요. 청양고추는 간장용이고 풋고추는 그냥 쌈장 찍어 먹으라고 주시는 건데 전 날로 먹는 거 싫어하는 근면한 사람이라 구워 먹습니다. 친한 형이랑 한참 자주 오던 시절에 소금구이 다 먹고 껍데기 기다리는데 입이 심심하니까 그냥 고추를 잔뜩 올려놓고 구우면서 이 간장에 찍어 먹어봤거든요. 그런데 그 맛이 예술인 겁니다. 그 후로는 자리에 앉음과 동시에 간장에 후추 숟가락으로 떠넣어서 가져오고 고추를 한 주먹씩 더 갖고 와서 같이 구워 먹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. 제 영상을 보고 가실 분들은 꼭 고추를 구워서 찍어 드셔보세요. 살짝 찍지 말고 푹 찍어 드셔야 됩니다. 다들 고추 맛있다고 순삭해버리는 바람에 동생이 고추를 또 들어갔습니다. 사모님이 위생 마스크를 하고 계시네요.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위생이나 청결 이런 거 기대하고 오는 집은 아니라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위생을 신경 쓰려는 노력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근데 쟤 왜 혼나고 있는 거 같지?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로 위생관리가 잘 되는 집은 아니에요. 제가 이 집을 처음 와보고서 그 당시 같이 왔던 형한테 했던 말이 이 집은 3D 맛집이다. 더럽고 더럽게 덥고 더럽게 맛있다 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깨끗해진 것 같은데 예전엔 진짜 벽에 기름때가 잔뜩 껴서 묻을까봐 어깨도 못 기대고 시계에도 기름때가 하도 껴가지고 시계 바늘이 거의 보이지도 않고 그럴 정도였거든요. 후줄근한 노포 좋아하는 저로서도 사실 위생이 걱정되는 집에서는 불로 소독된 거 위주로만 먹고 물은 잘 안 먹게 되는데 이 집이 그랬어요. 이 집에서 물 마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. 지금이 많이 깨끗해진 겁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썩 청결해 보이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. 고추를 열심히 조지다 보니까 사장님이 고추가 다 떨어질까봐 걱정됐는지 스피디하게 껍데기가 나왔습니다. 농담. 사실 전 어디 가서 껍데기 돈 주고 잘 안 사 먹거든요. 어릴 때 신촌 연대 껍데기 같은 데 가서는 한 장에 1,000원씩 주고 먹었는데 연대 껍데기가 다 다른 데가 돼서 그런지 아무튼 고깃집에 가서도 돈 없으면 먹는 저렴한 음식의 대명사였는데 살코기도 아닌 껍데기를 6,000원, 8,000원씩 주고 먹는 게 좀 돈 아깝더라고요. 사실 연컵에서는 목살 같은 살코기도 3,000원 아니긴 했지만 아무튼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니고 콜라겐이라 미용에 좋다고는 하지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입으로 들어가는 콜라겐은 지방의 구성 성분일 뿐이고 그냥 다 소화돼서 살로 가고 똥으로 나오지 피부에 흡수되는 건 아니잖아요. 이 정도 십선비력이면 미스터트롯 2주 아프다고 할 말이 없다. 소리네! 야야! 비주얼만 봐도 아시겠지만 워낙 잘 구워서 갖다 주시기 때문에 이 집에서 먹는 껍데기는 저한테도 돈이 아까울 정도는 아닙니다. 다만 이걸 먹으면 배가 불러서 소금구이를 더 못 먹으니까 그게 아쉬운 정도? 이 집은 이렇게 해 떨어진 다음이 운치 있어요. 뭔가 힘든 하루를 마치고 삶의 애환을 소주 한 잔에 털고 가는 남자들의 간이 쉼터 같은 느낌이랄까? 이태원 클라스에서 박세로이 아빠가 노포를 좀 안 한 양반이었다면 새로이 퇴학당한 날 여길 데려왔을 텐데 옛날엔 이 세븐일레븐에서 김치나 햇반, 컵라면 같은 거 사와서 같이 먹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젠 그런 가격은 추억으로만 남겠네요. 아니 먹었는데 또 먹어? 나 또 먹어? 2차로 갈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껍데기에 소주 한 병 더 시켜 먹고 1차는 마무리합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일단 이 집은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릴 집이에요. 좀 깔끔한 성격이신 분들은 절대 가지 마시고 나는 맛만 있다면 위생, 청결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만 가세요. 사실 이 집이 예전에는 맛은 있지만 여러 조건을 감안하면 좀 비싸게 느껴졌던 집이거든요. 그런데 2, 3년 전에 비교해서 물가는 올랐는데도 가격은 그대로인 반면 사이드 메뉴나 세트 구성이 추가된 데다가 김치도 주시고 오히려 개선된 부분들이 많네요. 굳이 개선을 더 안 하셨어도 매니아들은 계속 찾는 집이었는데 이어받으신 사장님 마인드도 좋은 것 같아요. 이어 말하자면 적어도 소금구이는 저는 여기보다 맛있는 집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원래부터 좋아하던 집이기 때문에 살짝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제가 자신있게 지인들을 데리고 오는 노포 중에 한 군데이기도 하고 와본 사람들은 다들 좋아하더라고요. 입 짧은 제 룸메도 맛있다고 인정했고요. 그래도 너무 칭찬 일색이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위생 말고 살짝 아쉬운 점을 좀 더 말하자면 예전엔 드럼통은 영탄뿌리라서 술 한잔하면서 적당히 여유있게 구워도 고기가 막 오버쿡 되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숯불로 바뀌었다 보니까 한 번에 올리고 여유있게 굽다간 고기가 금방 다 말라버릴 것 같아요. 실제
실제로 나중에는 퍽퍽한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업그레이드이긴 하지만 업그레이드 같은 느낌이랄까요? 뭐 술보단 고기에 집중해서 빨리 드시고 나갈 분들도 계실 테니까 호불호가 있겠네요. 계산하면서 오랜만에 왔는데 이전에 계시던 사장님들 자녀분들이시냐 슬쩍 여쭤봤더니 전 사장님들이 너무 연로하셔서 영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가게를 팔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마인드 좋은 사장님들이 가게를 이어가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. 예전에 할아버님이 약주를 많이 하시거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몸이 안 좋으시거나 하면은 영업이라도 문을 못 여셔가지고 연애할 때 룸메 데리고 찾아갔다가 헛걸음한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. 저한테도 가장 친했던 형과의 추억이 많이 녹아있는 곳이라 없어졌으면 참 서글플 뻔했던 곳인데 계속 명맥을 잇게 돼서 고맙고 또 맛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. 그럼 이만 오늘은 2차를 향해서 떠나가고 다음 편에서 인사드릴게요. 오늘 영상은 이만 됐다구! 됐다구는 댓글, 따봉, 구독입니다.